제1강 사스 소개. 사스는 CSS 프로세서입니다. 사스는 CSS 반복을 줄여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.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HTML, CSS 강좌를 먼저 선행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강좌 메뉴에 HTML 강좌와 CSS 강좌가 있습니다. 사스란 synthetically awesome stylist의 약자인데요. 여기 S와 A와 awesome A, 그 다음에 stylist에 S가 두 개 나오죠. 이것을 단축해서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스는 CSS의 확장 기능이고요. CSS 전처리기, 그 다음에 모든 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되고요. CSS의 반복을 줄여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. 햄프톤 카틀린이 디자인했으며 2006년 나탈리 웹젠바움이 개발했습니다. 사스는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웹 서핑을 하거나 사용자가 사이트를 볼 때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라는 것이 있죠. 지금도 여기서 보고 있는,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있죠. 이 크롬, 익스플로어, 파이어폭스, 오페라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라고 그러는데, 브라우저가 바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. 그것이 우리가 웹 표준으로 알고 있는 프론트엔드 프로그램들이죠. HTML, 그 다음에 CSS, 자바스크립트,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PHP, JSP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 브라우저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서버 쪽에서 컴파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가 그것을 렌더링을 하게 되죠. 마찬가지로 이 사스도 웹 표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가 바로 사스로 작성된 코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컴파일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사스는 프리프로세서고 전처리기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. 사스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CSS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비로소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왜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음에도 이 사스를 사용하게 해야 되느냐?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히 프로그래머는 작업의 효율을 중요시합니다. 사용하기 편하기를 원합니다. 근데 CSS가 작업이 번거롭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, 그리고 또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불편하고,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니까 CSS 파일도 덩치가 커지고 관리도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겠죠. 그래서 나온 것이 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스는 변수를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중첩도 사용하고, HTML에 중첩 기능이 있죠. 중첩도 사용하고, 믹스인 기능, 반복되는 것을 코딩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믹스인 기능도 하고, 그 다음에 임포트 기능, CSS 임포트 기능이 있지만 그거와 좀 다릅니다.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상속도 하고 내장 함수도 있고요. 그래서 CSS 표준이라는 것은, 웹 표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을 표준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더디죠. 그 더딘 것을 이 사스가 해결을 해줍니다. 물론 사스의 좋은 점들은 최근에 보시면 CSS에서 변수를 사용합니다. 그런데 그 변수가 모든 브라우저에 다 적용이 되느냐, 그런 거에 문제점들이 있죠. 예, 바로 최근에 모든 브라우저에 변수가 다 사용되느냐,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사스의 이런 유익한 점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CSS 표준화에 많이 반영들을 할 겁니다. 예, 그렇게 반영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여전히 아주 오랫동안 그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스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예, 여기 보면 그 얘들이 나와 있어요. 요즘 그 웹사이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템플릿들이 나오고, 그 칼라, 그 뭐 주 칼라, 그 다음에 보조 칼라,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색채가 사용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세네 개가 주로 사용이 되죠. 그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데, 사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CSS 구석구석을 계속 매번 그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관리할 때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착오도 생기고 또 빠뜨리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죠. 근데 이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스를 이용을 해서, 그러면 주 칼라를 변수 선언을 하고 보조 칼라도 변수 선언을 하고, 그러면 그 변수로 선언된 것들을 그 CSS 구석구석에서 사용을 하면 다음에 변경을 할 때 이 변수 칼라 값만 변경을 해주면 바로 반영이 되겠죠. 예를 드는 경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.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굉장히 편리함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사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비대해진 CSS를 효율적으로 아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사스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? 미리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스는 바로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CSS 코드를 그 변환하는 과정, 그 프로세서를 여기 보면 이 용어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용어들이 나와서 어려움들이 있는데, 더구나 영어로 쓰여져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하여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. 트랜스파일러라고 합니다. 트랜스파일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CSS 코드를 얻게 되죠. 사스, 확장자가 사스로 되어 있던 부분을 CSS,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코드로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. 여기 보면 트랜스파일링은 한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용어다, 이렇게 나오죠. 그러니까 꼭 그 사스를 CSS로 변환하는 것만 트랜스파일링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트랜스파일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스 파일 유형을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만 나와 있어요. 여기는 SCSS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여러분들 지금 이 강좌를 듣는 과정에서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근데 과거에 왜 사스라 그러냐, 이 사스라고 하는 거 보면 과거에는 SASS라는 확장자를 썼었어요. 그것이 2010년 5월 이전에 버전 2까지 그 SASS를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럴 때는 이 CSS의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스만의 개발자들 초기에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성하던 기법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뭐 들여쓰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, 그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. 불편합니다, 그것이. 그래서 2010년 5월에 버전 3이 나오면서 문법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. 그리고 기존의 CSS 문법을 그대로 많이 갖다 사용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변화가 많이 생겼고, 그 이후에 그 확장자가 SCSS입니다. 그래서 SCSS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것이 굉장히 더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봐요. 예.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그 중괄호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기에 편합니다. 이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첩되는 부분 UL과 LI 들여쓰기로 구분하는 것들은 그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고요.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거 외에도 많이 문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하여간 지금 사스 파일의 확장자는 SCSS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스에서 사용하는 주석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. 한 줄 주석에서는 슬래시만 사용을 하고요. 사용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여러 줄 주석을 사용할 때는 이 슬래시, 이 별표죠. 별표로 시작하고 별표 슬래시로 끝나면 됩니다. 자바스크립트 주석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바스크립트 주석 이렇게 사용을 하죠. 예.
다음 이어서 구체적으로 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